43, 44, 45, 장문하고요. 다소 비스무리한 유형의 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마치 뭐 수필이나 짧은 소설, 같은 글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글의 흐름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나 뭐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럴 때라면 딱히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쭉 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빈칸 추론하고 유사하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마인드는 시간을 투자하고 읽는다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갈지 한번 접근을 할지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요.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s, often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라고 써있는데, 우리 몸뚱이는요, tend to 부정사는 자주 보는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빈 공간 있으니까 적읍시다. tend to 부정사는 얘랑 뭐랑 같아요? 제일 비슷한 애가 be likely to 부정사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seem이 들어가기도 해요. seem likely 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얘랑 비스무리한 것 have a 명사형인 tendency를 쓰고 투부정사가 되면 투부정사하는 경향을 가진다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be likely가 제일 유명한 얘긴 한데요. likely 말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이라는 표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쓰여요. likely 자리에는 be prone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 be inclined to 부정사. 그래서 요렇게 다 비슷비슷한 놈들입니다. pro는 하기 쉬운인데 주로 부정적인 일을 당하기 쉬운 거고요. apt는 경향이에요. 경향이 있는. inclined도 이쪽으로 치우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쪽으로 치우친 결국은 다 같은 뜻. 뭐뭐 할 것 같은 경향이 있다. 일 것 같다 정도로 보통 해석해요. A가 맞을걸요? 네. 물어보니까 불안하네. A일 텐데요?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 인가 본데요? 안 나오는데? 이씨, 진짜 인데요? 죄송합니다. 오이씨, 도라이 새끼. 네. 나 새끼, 왜 이걸. 그러네요.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얘가 더 예쁘네요. 생긴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삼형제가 같은 표현이고 전부 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 보면요. 말이 tends to accumulate, accumulate는 축적하다죠. 우리 몸뚱이는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대요. often, beginning with. often이 붙어있긴 하지만 얘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해석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하거나 and 정도의 의미로 받으면 돼요. 접속사를 as가 있다라고 해석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거나 접속사가 and다라고. 그럼 그리고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often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우리의 몸뚱이는 문제를 축적하는데 자주 그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 표현은 전에도 보지 않았을까요? 이거 begin with나 start with 하면 이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다, 출발하다. 그러면 우리의 이 축적되는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작고 small 이렇게 갈까요? 하나의 작고 seemingly는요. 겉보기예요. 한눈에 보기에. 그래서 겉보기에 minor 별거 아닌 것 같은 소소한 imbalance 불균형에서부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균형이 하나 있었을 때 그게 문제가 커지는 경향 정도를 말하는 것 같죠? This problem causes another subtle imbalance.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일으킵니다. 또 다른 subtle은 뭐예요? 얘는 미묘한이죠. 미묘한, 애매한. 그러니까 미묘한 불균형을 또 유발하게 되고요. Which triggers another. 콤마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리고 그것은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조그마한 불균형은 triggers 유발합니다. another 또 다른 것을요.
그리고 then several more.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몇몇 개를 유발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어 동사 정도 날려먹은 거예요. Then it triggers 이렇게요. 물론 여기에 and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날려버리고 주어 동사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불균형이 하나 생겨요. 우리 몸에. 근데 그 불균형은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유발된 불균형이 또 다른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in the end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you get a symptom. 얘는 뭐예요? 증상이죠. 그럼 네가 증상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증상, 뭐 감기 기운 같은 거면 뭐 기침이 난다고 칩시다. 기침이라는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 소소한 문제점들이 계속 쌓여나가서 종국적으로 발생하는 게 증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건 이 문맥상으로는 질환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질병이나 질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It's like lining up a series of dominoes. 그리고 그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it이 가리키고 있는 건 지금까지의 내용이죠. 앞문장 내용.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은요. 마치 뭐와 같아요? lining up, 줄 세우다죠. 얘는 line up, 줄 세우다. 그러면 a series of dominoes, 일련의 도미노의 줄을 쭉 세우는 거랑 같대요. All you need to do is knock down the first one. 얘는 가끔 가다가 여기에 있는 표현은 요와 같은 애들은 서술형 문제에 종종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해놓읍시다. 이만큼이 주어거든요. All you need to do, 당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이죠. 얘가 주어예요. 그것은 이다. knock down,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오네요. 일단 요 앞에는 to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여기까지가 주격 보어의 덩어리거든요. 명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네가 할 일 equal knock down,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왜 to를 생략하냐면요. 여기에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면 뭐 주어 동사라거나 what 주어 동사 같은 애들이 뒤에 여기 뒤에 비동사가 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 이 경우에 이 보어 자리에 있는 to를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투부정사다. 뭐 내가 필요한 것은 투부정사다. 이런 경우에 to가 생략이 가능한데 나름의 조건은 있어요. 이 왓절의 내용이요. 사실상 의미가 the only thing that 주어 동사 정도의 의미일 때여야 돼요. 올절이나 왓절의 내용이 사실상 하나를 의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 이런 정도의 의미. 그래서 아이쿠야, 토득해나? 장애야? 그러면 all you need to do, 네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은 근데 뭐예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한 가지잖아요. 하나 툭 건드리는 거.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여기에서 all you need to do가 의미하는 건 의미상 the only thing you need to do 하고 같은 거죠. 네가 해야 된 단 한 가지 일은 이것뿐이야. 이런 경우에 투부정사를 생략하고요. 두 번째로 여기 올 주어 동사에서 주의하실 건 얘가 대명사거든요. 모든 것이에요. 의미는 당연히. 근데 얘는 항상 단수입니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올 주어 동사의 형태가 쓰였을 때 동사가 단수 동사가 쓰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동사는 is나 was가 쓰일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is가 쓰였어요. 그러면 당신이 해야 되는 건
뭐만 하면 돼요? 첫 번째 거 쓰러뜨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many others will fall. 다른 많은 것들도 나머지 도미노들도 fall 쓰러질 겁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글쓴이가 문답을 하네요.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무엇이 일으켰을까요? 마지막 놈이 떨어지는 것을 일으켰을까요? 형태네요. Obviously, 분명히요. It wasn't the one before it.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it은요. 원인이 되는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는 원인이 되는 놈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지게 한 놈은 wasn't the one before it. 그럼 하나의 도미노는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있는? 그거 앞에 있는. 이렇게 이어보자면 얘가 얘고요. 여기도 it이 하나 더 있네요. 얘가 가리키는 건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지게 한 건 마지막 도미노 앞에 있는 도미노는 일단 아니에요. or 혹은요. the one before that 그거 앞에 있는 놈도 아니에요. 끝에서 두 번째에 세 번째에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뭐다? What the first one. 그래서 구문의 형태는요. not 이고요. 왜 안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이 씨발놈이? 예? 눌렸는데 안 바뀌네요. not 그 다음에 A, but B의 형태 정도로 보시면 돼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여기서는 C다예요. not A, B, but C 이런 형태네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저거다죠.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아니고 그럼 원인은 뭐다? The first one. 맨 앞에 있던 도미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두 가지네요. 요 정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 몸땡이가 고장이 나는 방식을 말한 거예요. 우리 몸이 고장이 나서 질병을 얻기까지에는 소소한 문제점들이 계속 축적되는 거며 종국적으로 그것이 축적돼서 뻥 하고 터지는 게 질병, 질환 혹은 증상이다라는 얘기고 마치 이걸 어디에 비유했어요? 도미노에 비유했어요. 도미노를 100개를 쌓아서 마지막에가 넘어졌어요. 결국에는. 근데 마지막에는 왜 넘어졌어요? 첫 번째 놈이 넘어졌기 때문이겠죠.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정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몸뚱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앞에서 이미 한 얘기잖아요. 그죠? 초기에 작은 minor imbalance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소한 불균형이 있을 때 증상 안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소소한 불균형이 계속 축적되면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라는 얘기네요. 계속 가볼게요. The initial problem is often unnoticed. 초기에 문제는 어떻다? 자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it'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여기는요. not until 하고 대절이거든요. 여기 표현은요. until 아니야. until절 할 때까지는 대절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얘도 사실은 서술형으로 되게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가장 흔한 패턴은요. 일단 써놓읍시다. It is not until 물결 that 땡땡땡 이라고 하면 의미는요. 뭐뭐 할 때까지는 땡땡땡 하지 않다예요. 이게 직역이고요. 좀 의역해 놓으면요. 얘는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애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문을 그냥 하나만 써놓읍시다. 얘는 자주 나오는 형태고 혹시 해석을 잘못하면 꼬이니까요. He didn't 뭐 할까요? come until 이 남자애는 여자애가 올 때까지는 안 온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부정문 플러스 until이요. 이건 해석이 깔끔하잖아요. 그는 오지 않았다. 제인이 올 때까지는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제인이 오고 나서야 이 새끼가 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it, that 강조 구문의 형태로 바꿔놓은 게
얘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not하고 여기에 있는 until이 한 식구가 돼서 함께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It was not until Jane came that he 여기가 not을 뺏겼으니까 긍정문이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it 비동사 not until 대절의 패턴이 되고요. 얘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완성이에요. not하고 until이요. 얘네 둘이 의미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not until 여기까지 until절 쭉 같이 써주시면 돼요. Jane came.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not으로 출발하잖아요. until절은 기본적으로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패턴이 되냐? 부사의 패턴이 돼요. 그러면 저 뒤에가 도치가 돼야 되죠. 의문문 어순으로. 그래서 until 절은 그냥 두는 거예요. until 절은 그냥 내비두고 여기가 도치. 어디 갔냐? 얘만 도치. 여기에 있던 주절이 도치되는 거예요. Did he come? 요렇게요. 그리고 얘를 제일 편하게 쓰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He came after Jane came. 이렇게요. 그죠? 그는 제인이 온 다음에서야 왔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방금 요거는요. 고1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이니까요. 잘 봐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외신할 때도 또 보겠지만. 그래서 해석은요. 요 일이 벌어진 건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직역. 근데 직역을 해놓으면 조금 의미가 빈 것 같아요. 해보면요.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더 명확한, 명백한 단서나 증상이 등장하는 것, 발현하는 것은 언제까지는 아니다.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그럼 후반부에 있는 도미노들이 쓰러질 때까지는 아니다. 뭔 소리예요? 후반부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글쓴이가 도미노의 쌍따옴표를 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 몸뚱이를 도미노에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쵸? 그럼 후반부의 도미노라고 말하는 것, 아까 우리의 몸은 소소한 증상이 계속 축적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축적되다가 증상이 발현하기 직전에 축적된 마지막 그 불균형, 문제를 도미노라고 표현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개까지 쌓이면 증상이 등장하죠. In the end, 그리고 결국에는 you get a headache, fatigue, depression. 그럼 너님은 이런 걸 얻게 돼요. 대가리가 아프고요. fatigue는 피로죠. 피로감이 생겨요. 아니면 혹은 뭐 우울 내지는 우울감도 생겨요. 우울증도 상관없죠. 우울감, 우울증 이렇게요. 우울감이 발생해요. Or even disease, 심지어는 질병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네요. 여기까지 그냥 명사 덩어리로 묶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당신이 치료하고자 할 때요. 마지막 도미노만을 치료하고자 하면 나 기침하기 직전에 목이 간질거렸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럼 목이 간질거렸던 거를 치료하고 하면 혹은 내가 기침을 하니까 기침약만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후반부에 나타난 것들만 치료하려고 하면 여기 부연 설명이죠. 그럼 이 표현에 대해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네요. 마지막 도미노만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treat, 치료합니다. just, 단순히 end result, 종국적인 결과인 증상만을 치료하고자 하면 the cause of the problem,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건 어떻다? isn't addressed. address는 다루다, 처리하다, manage의 의미죠.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The first domino is the cause. 대놓고 답이 나오네요. 하고자 하는 말이 첫 번째 도미노가 문제이고 or primary problem, 주된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고 주된 문제다. 그럼 맨 처음 발생한 너의 문제점, 불균형이 무엇이었는지를 치료해야 합니다. 마지막 증상만 치료해서는 원인적인 치료가 안 될 거예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정도가 주어, 주제겠죠. 그러면 어차피 얘 자체가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뭔가를 찾으셔도 무방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1번이요. There is no definite order in treating on illness. definite는 뭔 말이죠? definite, 분명한, 그렇죠. 정해진, 확정된이에요. define의 형용사형. 그럼 정해진, 규정된 order, 여기선 규칙이죠. 순서. 그래서 order는 뭐 순서도 되고 규칙도 되고 질서도 되고요. 그럼 정해진 순서는 없다네요. in ing는 요거 자주 나오죠. 요거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 할 때 내지는 뭐뭐 함에 있어서 요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in ing는 그럼 뭐 할 때요? on illness 질병을 치료할 때 치료함에 있어서 정해진 규칙은 없다. 뭐라는 거예요. 2번 minor health problems 소소한 건강적인 문제점들은 are solved 해결됩니다. by themselves 여기에 있는 by 플러스 제기대명사는요. 우리말로 보통 스스로라고 해요. 아니면 혼자. 그래서 얘를 영어 표현으로 바꾸면 alone이 제일 비슷한 의미입니다. 홀로예요. 홀로. 아무도 옆에 없어도 지 혼자서 홀로 소소한 건강의 문제점은 치료가 됩니다? 아니죠. 주제의 정반대 진술이 되네요. 이게 쌓이면 큰 병이 됩니다니까요. 주제가. 3번 You get more and more inactive as you get older. 당신은 점점 더 active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그럼 활동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당신이 나이를 드시면요. 뭔 소리예요? 아예 벗어나 있죠? 4번 It'll never be too late to cure the end result symptom. 그럼 가주어고 진주어의 패턴이네요. 그럼 투부정사 하는 건 어떨 거예요? 결코 늦지 않을 거예요. 그럼 종국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건 결코 늦지 않는다. 뭔 소리예요? 이거 하지 말래잖아요. 5번 The final symptom stems from 여기서 이 표현 어디로부터 나오다예요. 그래서 지운 표현으로 치면 come from 내지는 originate 어디에서부터 유래하다 내지는 derive from 같은 애들이에요. 전부 다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derive는 자타로 다 쓰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형으로도 쓰입니다. 이렇게도 쓰여요. 얘는 둘 다 가능. 그러면 최종적인 증상은 어디서부터 온다? First minor problem, 처음에 발생한 초기 문제에서부터 온다. 대놓고 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주제를 찾으면 돼요. 혹은 이제 얘가 이제 주제문 찾기랑 결국은 큰 갈래는 주제 찾기고 제가 이제 빈칸이랑 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빈칸 추론에서는 빈칸에 들어가야 될 표현이 답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대놓고 보이죠? 지금 마지막 증상은 초기 문제에서부터 온다? 어디 갔니? 여기 있잖아요. 마지막 증상은 혹은 문제의 원인은 뭐다? 여기 있네요. First domino. 첫 번째 증상이다. 첫 번째 도미노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빈칸 추론도 이제 우리가 한 달? 한 달 정도 있으면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페이스가.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요. 답이 되어야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갖는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빈칸에서 이제 애매한 문제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잘 찾으셔야 될 건데, 근거가 되는 표현들을 딱딱 집어내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해석으로 해결이 되기도 하겠지만요. 아니면 뭐 감각이 존나 좋으면 돼요. 그냥 언어적인 센스가 개 좋으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답이 되는 근거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 돼. 라는 연습을 좀 안 해놓으시면 3학년 때 가가지고 정말 난이도가 높은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버벅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수업 시간에 그런 연습을 해보자고요. 2번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정말 감각이나 센스가 좋은 분들은 밑줄까지 읽으면 답 찍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봅시다. 얘는 답이 1번이죠? 대체로 잘들 하신 것 같아요. 봅시다. You can be perfect. 너는 완벽할 수 있어요.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그럼 당신은 바꿔야 된답니다. 뭐를요? 방식을요? 네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래요. 완벽은 가능한데 말을 좀 바꿀까요? 완벽은 가능하나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하다? 네 생각을 바꿔야 될 때 가능하다예요. 그리고 perfection, 완벽이죠. 완벽 혹은 완결성이라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요. 이렇다면 가능하다.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 또라이예요. 완벽은 가능하다. 내가 완벽을 이루고 싶은데 완벽을 지우래요. 그리고 뭐를 집어넣으래요? complete는 완성, 완료, 완수 따위잖아요. 그럼 완벽 빼고 완수로 바꾸자라는 거네요. 완료로 바꾸자. 그리고 적다 합시다. 지문 긴데.
아이고, 약 먹어야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두 문장 정리하면 뭐래요? 완벽히 가능은 해요. 근데 뭐 하랍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래요. 요렇게요. 네가 완벽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그걸 이제 그대로 이 문장을 고스란히 요 두 문장을 고스란히 다른 표현으로 바꿔놓으면 답이 나와요. 네가 뭐 한대요? 그냥 그대로 갑시다. 완벽을 지우랍니다. 완벽 가능은 한데요. 완벽이 아니면 완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말장난인데. 완벽을 없애고 완수를 집어넣으래요. 이 표현 그대로죠. 다시 생각하랍니다. 그리고 지우래잖아요. 그럼 일단 redefine perfection. 완벽을 지우래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 아닙니까? complete하고 완료하고 얘하고 accomplishment 하고요. 그럼 완벽을 지우는데 뭐에 기반해서요? 완료, 완수, 달성을 기반으로 해서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반에서 1등을 하는 게 목표예요. 난 전교 1등을 해야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전교 2등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교 1등을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 빼고 다 죽여요. 그럼 내가 1등 아니야. 어쨌건 뭐야? 목표 달성, 완벽.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죠? 나의 목표를 완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또라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교육청 이게 거의 6월 지문이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게, 뭐 그냥 교육적인 지문의 효과는 이거 같아요. 네가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 그냥 적당히 완수만 해도 괜찮아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나름. 봅시다. 그러면 빨리 읽어갈게요. 답은 사실 뻔하니까.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그럼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예요. 그리고 이만큼이 지금 동명사 덩어리 하나, 여기가 동명사 덩어리 둘인데요. imagine은 원래 뭘 목적으로 취하는 애예요? 얘는 ing가 세트죠. imagine, ing. 여기도 ing예요.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예요. 이게 동명사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player 얘는 뭐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얘는 의미상 주어. going 얘가 ing 얘가 목적어 두 번째 거 동명사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인데요. 두 가지예요. 농구 선수가 쏘는 거예요. 15피트 거리에서 슛을 쏘는 것. 원래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어지면 복수형 안 쓴 거잖아요. 그쵸?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어지면 통상적으로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면 이건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근데 얘가 얘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얘네 둘은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5는 요 숫자가 이 명사를 꾸미면 여기가 foot이 아니라 feet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얘랑 얘 사이의 영향력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복수형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 5 years old 이런 표현 있잖아요. 5 years old인데 하이픈 짝대기로 이어놓으면 5 짝대기 year old가 맞잖아요. 그런 애요. 아무튼 15피트 거리에서 슛을 쏩니다. 15피트니까 4m, 5m 정도네요. 4, 5m에서 슛을 쏴요. 그리고 공이 갑니다. through the net. 그럼 네트를 통과해서 쏙 들어가요. 농구 골대 안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요. 분사구문이네요. touching.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도 항상 괜찮아요. 그럼 그리고 결코 rim은요. 테두리, 가장자리 이런 뜻이에요. 안경 쓰시는 분들 많네요. 안경테도 rim이라고도 합니다. glasses frame이라고도 하고 rim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테두리니까 우리가 소위 농구 골대 링이라고 부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링에 안 맞고 쏙 들어간 거예요. 뭐 소위 클린슛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Someone is likely to exclaim. 그럼 어떤 사람들은 be likely to 부정사 아까 보셨던 친구네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exclaim은 뭐 외치다, 뭐 선언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That was a perfect shot. 완벽한 슛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And it was perfect. 그리고 완벽했어요. The scoreboard reflects an increase of 2 points. 그럼 얘는 전광판이라고 하죠. 점수판이니까 점수판은 증가를 반영합니다. 얼마의 증가를요? 2점이 올라가요. 농구니까요. Now again. 자, 이제 다시 한번 imagine. 생각해 봅시다. 명령문이죠? 목적어를 생각해 보세요. The same player a few minutes later taking another 15-foot shot. 이만큼을 생각해 봅시다네요. 구조는 똑같아요. A few minutes later 부사구만 삽입된 거고 얘가 목적어, 동명사. Same player,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똑같은 선수가 몇 분 뒤에 taking, 슛 쏘는 걸 생각해 봅시다요. But this time, 깜짝아. 하지만 이번에는 the ball has one side of the rim. 공이 아까는 깨끗하게 쏙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한쪽 rim, 귀퉁이에 골대에 통 맞아요. 그래서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어디 갔냐? 동사 세 번째, and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네요. 그럼 한쪽 골대에 맞고요. rolls around. 공 보통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농구 골대 안에서 가끔 돌아요. and stand still. still은 가만히잖아요. 가만히 멈춰요. for half a second. 1초의 반이니까 0.5초 동안 멈춥니다. 그러더니 it finally falls through the net. 그리고 그 공은 마침내요. 떨어져요. 네트를 통과해서 결국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An announcer might comment on what an ugly shot that was. 그럼 아나운서가요. 말을 할지도 모른대요. 장내 아나운서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할 리가 없긴 합니다만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의문 뭐냐 감탄문의 어순이죠 여기. What? 혁명, 주동의 패턴이잖아요. 그럼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되게 형편없는 슛이네요 라고요. And she would be right. 근데 장내 아나운서가 여잔가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네, 맞을 리가 있어요. 들어갔으면 끝이지. But basketball games are not won. 근데 농구 경기라는 건 승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On such criteria. 오는요, 뭐뭐 위에서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선 criteria는 기준이죠. 그리고 얘는요, criteria도 있고 criterion도 있어요. criterion 바보냐? 아이요. 그래서 얘가 단수고요. 얘가 복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R로 끝나는 애가 복수, on 내지는 M으로 끝나는 애들이 단수, N 혹은 M으로 끝나는 거, 뭐 데이텀, 데이터와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두시면 돼요. 내신에서 되게 치사하게 문제 낼 때 앞에 어가 붙어 있는데 criteria라고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개치사하게. 그래서 단복수가 뭔지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딴 기준으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criteria as 어떤 기준인데요? 이게 예쁘냐, 흉하냐의 기준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아요. In this instance, 이러한 경우에서는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공이 네트를 통과했고요. And the scoreboard increased. 점수판 올라갑니다. 숫자 by 2 points. by 뒤에 수치는 얼마만큼이죠. 얘는 얼마만큼. 전광판 숫자 올라가요. 2점만큼이요. In that sense, 이 표현은요. 보통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독해 지문에서 therefore 같은 역할, as a result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nse가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런 의미에서 the second shot, 두 번째 슛은요. was perfect. 완벽했대요. 뭐만큼이요? as에서 붙었네요. the first, 첫 번째 것만큼이나. 그래서 두 번째 슛도 첫 번째 슛만큼이나 완벽한 거예요 라고 말하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과만 중요해요. 그쵸? 점수를 올린다, 포인트를 달성한다라는 목표, 완수에 초점을 맞추면 굳이 깨끗하게 쏙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라는 얘기하는 거죠. 3번 해보고 다시 같이 봅시다.
여기 있어요. 때문이죠. 옴니보어는 자식동물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나? 그러면요. 여기 이제 동물 시리즈들 좀 정리해 볼게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 일단 이게 carnivore 얘를요. 보통 쉽게 쓰면 이렇게 써요. meat eating animal. 이렇게 써주는 건 보통 고1 지문이거나 고2 지문 중에서도 쉬운 지문일 거고요. 어지간하면 고2, 고3 때는 carnivore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herbivore. 그래서 얘가 초식 동물이에요. 얘는 뭐 plant eating이라고 할 거고요. 초식하는 동물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omnivore. 얘는요, 잡식이요. 이건 그냥 omnivore 말고는 거의 표현을 본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우리말로 합시다. 잡식 동물. 그래서요, 여기 뭐 굳이 어원이랄까요? 요 carn 하면요, 얘가요 가죽이나 살이에요. flesh 같은 의미예요.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허브는 누가 봐도 뭐예요? 뭐 허브라고도 하고 얼브라고도 발음합니다만 허브는 누가 봐도 풀떼기잖아요. 그럼 눈치상 뭐겠어요? 얘가 동물이라는 얘기죠? 먹는 동물이에요. eating animal. 그래서 carn eating animal, carnivore, herb eating animal, herbivore. 옴님은요. 옴니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책이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서 옴니버스식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떤 구조를 가져요?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 주인공의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흐름이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옴니는요. 이 여기저기 모든 곳, 모든 것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옴니는 쉬운 편으로 바꾸면 이거 all이에요. all. all 내지는 anywhere, any place, 모든 곳, everywhere. 그러면 다쳐먹는 동물, 집식동물, 인간이죠. 사람과 개. 개가 잡식 맞긴 해요. 개가 풀 먹어요, 근데? 개 풀 먹지 않아요, 잘? 아, 저는 개를 안 키워서 모릅니다. 저는 고양이밖에 안 키우니까. 개를 키우고 싶었지만 실패했어요. 왜냐면 개는 손이 많이 타서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집을 비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고양이도 손 많이 타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갑시다.
Humans are omnivorous. OUS 형용사예요. 인간은 잡식성이다. Meaning that. 뭐 혹시 모를까봐 이렇게 조금 다소 낯선 개념일 수 있는 애들 나오면 콤마 대신 짝대기 보이잖아요. 많이. 얘는 뭐예요? 이제 부연 설명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게요? 하고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절을 의미합니다. They can consume and digest a wide selection of plants and animals. 그럼 이게 이런 뜻이래요. 인간은 소비하고요. 소화시킬 수도 있어요. 폭넓은 선택지를요. 뭘로 이루어진? 풀떼기, 동물로 이루어진 폭넓은 선택지를 소화시킬 수 있고요. found in 뒤에서 꾸미는 과거분사네요. 이렇게 갈까요? 명사 덩어리를 꾸미는 거다. 자신의 주위 환경에서 발견되는 동식물을 폭넓게 다 처묵처묵할 수 있는 게 잡식성 동물인 인간이다. The primary advantage to this 까지가 주어네요. 그럼 이것에 대한 주된 이점은 바로 대절 보어절인데 이퀄 관계네요. 이점 이퀄 대절.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adapt는 뭐 유치하지만 볼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앤데 얘는 뭐예요? 하나 입양하다. adapt요. 그리고 얘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형용사가 있어요. 가끔 보일 겁니다. 우리 지문에서요. 얘는 능숙한이요. skillful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주된 이점이란 뭐다? 인간은 적응할 수 있어요. 어디에요? 거의 모든 earthly 지구상의 혹은 육상의 란 뜻이에요. 육지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처먹으면 됩니까요? 우리는. 풀을 발견했어요. 풀을 먹어요. 고기를 발견했어요. 고기를 먹어요. The disadvantage is that 동일한 패턴이네요. 그럼 단점은요.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al. No 이렇게 부정어가 명사, 즉 주어를 꾸미는 경우에는요. 얘 그냥 부정문으로 인식하세요 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인식하는데 부정문이었다면 뭐 single food does not provide라고 쓰지 않고 왜 no라고 했을까? 의미 강조하려고요. 절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도 해석할 때 적당히 부정어를 강조해주면 돼요. 단일한 음식은 결코 제공해줄 수 없다 정도 하면 되겠네요. 뭐를요? 영양소를요. necessary for survival.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 이렇게요. 뒤에서 꾸미는 형용사네요. 그래서 장점은 뭐예요? 아무거나 처먹으면 돼요. 단점은 뭐예요? 하나만 처먹으면 안 돼요. 란 얘기네요. Humans must be flexible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까지 끊어볼게요. 인간들은 어때야 한다? 유연해야 한다.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만큼 충분히요. to eat 먹을 만큼이요. 다양한 아이템들을 먹을 만큼 충분히 유연해야 한대요. 그럼 여기에서의 아이템수는 뭐겠어요? 앞서 말한 food를 의미하겠죠. 그럼 다양한 식재료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그리고 이 음식들이 sufficient는 충분한이죠. 그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physical growth 신체가 성장하고 and maintenance 몸이 유지가 될 만큼 충분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전 괜찮아요. 전 풀떼기를 안 먹어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인간이 왜 잡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 심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 풀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안 먹어도 단점이 있어요. 풀을 오래 안 먹고 살면요. 상습적인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대가리가 아프면 편의점 같은 데 뛰어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우 야채 이딴 거를 한 3개를 따서 한 방에 처먹으면 머리 아픈 게 나아요. 짱 신기하죠? 뭐 아무튼 풀이 역할은 하나 봐요. 그래서 신체적 성장이나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가져야 된대요. 잡식성이니까 이것저것 먹어야겠죠. 얘는요. 등위 접속사잖아요. 병렬 구조를 이끌어요. 그럼 어디 갔냐? 여기가 형용사 주격 보어 첫 번째 거고 얘가 주격 보어 두 번째 거네요.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하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뒤에는 humans must be가 있는 거네. 그럼 인간이란 유연성을 갖춰야 하나? 두 번째로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s. 그럼 enough 투부정사인데 enough not to니까 뭐뭐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네요. 뭐 하지 않을 만큼? randomly 임의로 ingest 섭취하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요. That are 뭐죠? physiolog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 여기까지가 넷절이네요. 이런 걸 주워 먹지 않을 만큼 주의 깊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임의로 무작위로 섭취하면 안 돼요. 어떤 음식은요. physiology는 생리학이죠. 얘는 생리학 내지는 생리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생리적으로 우리 신체에 유해하거나 fatal, 치명적인이잖아요. 유해하거나 치명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보다 한 살 위에 학년에 영락고등학교에 뒷산에서 버섯을 캐먹고 마비가 돼가지고 응급실에 간 병신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지금이 뭐야 조선시대 보릿고개예요? 왜 씨발 학교 뒷산에 있는 버섯을 따먹어요? 병신이야? 그래서 아무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뭐 아무튼 살았대요.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닌대요 요즘에는. 그래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못 움직여서 119를 타고 갔대요 병원에. 되게 황당했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구조대인데 119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시죠? 이랬는데 아 친구가 몸이 굳어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산에서 놀다가 버섯을 처먹었어요. 어이없지 않을까요? 구조대원 형님들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을 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This dilemma, 딜레마는 딜레마라고 합시다. 이러한 딜레마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동격의 품만해요. 삽입. 그럼 딜레마라고만 하면 조금 불친절한 것 같았나 봐요. 본인이 글쓴이가 보기에. 그래서 딜레마가 뭔지를 조금 보충 설명합니다. 개념상 여기도 명사고 여기도 명사니까 둘은 이퀄일 거예요. 딜레마인데 그 딜레마란 필요성이다. 투부정사 해야 될 필요성이네요. Experiment combined with need for conservatism. 그럼 첫 번째요. 실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combined with는 뭐뭐와 함께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끊죠? 그냥 이렇게 끊읍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combined with 이 부분을 이렇게 꾸미는 걸로 갑시다. 그럼 실험할 필요성이에요. 결합된 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합된 합쳐진 실험의 필요성. 뭐랑 합쳐져 있대요? need 필요성이랑요. for conservatism 여기까지 괄호 덩어리가 되겠네요. conserve가 보존하다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conservative라고 한 형용사는요. 보수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존적인, 보수적인. 얘는 그럼 ism은 주의잖아요. 보수주의예요. 그럼 음식에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수라는 건 지킬 보에 지킬 수입니다. 지키고 지키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거예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보수적으로 음식을 먹어? 무슨 말? 새로운 음식에 대한 까탈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음식을 신중하게 골라 먹는 거겠죠. 새로운 걸 잘 안 먹는 그런 보수적일 필요성하고 결합된 어떤 필요성도 있어요? 결합된 실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에요. 그럼 실험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보는 거네? 국인가? 먹어보자 하는 거예요. 왜? 다양한 걸 먹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표현들을 앞문장하고 살짝 조합을 해봅시다. 인간은 두 가지 필요를 동시에 갖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유연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막 주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표현을 여기에선 뭐라고 했어요? 실험을 할 필요성이라고 말했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은 어때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했어요. 주의해야 된대요.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마비돼가지고 119에 실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보수적일 필요성이라고 했네요. 그러니 유연성,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실험적으로 먹어볼 만큼 유연해야 하나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또. 그럼 보수적도 필요해요. 보수성도. 그래서 여기가 주어였고요. 콤마가 부연 설명, 동격의 콤마였어요. 삽입 9. 그럼 이제 동사 나올 차례죠. 이러한 딜레마는 알려져 있다. 그럼 얘가 뭐다? 잡식동물의 역설이다. 보통 역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잡식동물의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가봅시다. 마지막 한 문장 남았네요. 두 문장. It results in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s regarding diet. 그럼 result in. 그럼 얘는 이것은 result는요 결과를 내다죠. 그러면 이건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요. 두 가지요. contradict는 모순이죠? 예, 모순적, psychological, 심리적인 impulses, 충동입니다. 심리적 충동을 낳게 됩니다. 에요. 뭐에? regarding은 혹시 모르셨으면 외워놓으세요. 자주 나와요. 뭐뭐에 관하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형제들이 많은데 비슷한 애들 in이 들어가도 되고 with가 들어가도 돼요. regard 뒤에 s가 붙기도 해요. 둘 다 맞아요. in regard, in regards, with regards 둘 다 맞아요. to 명사. 그 다음에 패턴 거의 똑같아요. 명사만 바꾸면 돼요. in, with, respect to요. 이게 다 뭐뭐에 관해서 어디에 있어서 이런 의미예요. 가끔 나오는 표현은 when it comes to 이것도 비스무리한 유형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그러면 다이어트니까요. 식단에 관해서 두 가지 모순적 충동이라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The first is an attraction to new foods. 그럼 두 가지 모순적 충동인데 첫 번째는 뭐다? attraction, 이끌림이에요. 새로운 음식에 대해 못 먹어보는 건데 어떨까? 맛있을까? 라는 거. The second is preference for familiar foods. 두 번째는 선호네요. 뭐에 대한? 친숙한 음식. 아, 나 이거 좋아해. 이것만 먹을 거야. 라는 거요. 그래서 답은요? 어디 있을까요? 5번이죠. 아까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잡아봤잖아요. 얘를 합치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 Omnivore's paradox 여기요. 잡식동물의 역설이라는 건 뭐래요? 이 필요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need to experiment만 뭘로 바꾼 거예요? be flexible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need for conservatism 이 conservatism만 뭘로 바꾼 거예요? cautious로 바꾼 거네요. 그쵸? 그래서 굳이 뭐 표시를 해보자면 flexible 이해하고 두 개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얘는 함축 의미 문제도요. 빈칸추론하고 비스무리해요. 앞에서 이런 A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 A란 표현이 A-라고 바꿔서 표현됐을 때 아, 얘랑 같은 놈이구나를 딱딱 캐치를 해가면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지에 있는 표현 중에서 이거 아까 그거랑 똑같은 말이네? 이렇게요. 그러면 가봅시다. 4번이요. 이거 알겠네.
인기가 좋네요. 왜죠?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별로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건 아닙니다. 다른 걸로 뭘 바꿔봐요. 왜 신이 나죠, 누나가? 아, 틀렸어요. 맞아요. 뭐예요? 이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그런가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오답률이 어마무시한데요?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몰라서 그런가? 그건 다음에 3번이 인기가 좋네요.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요. 원래 내가 사업을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돈 꾸려면. 은행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은행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SNS 팔로워가 28만 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학생들한테. 내가 빔 프로젝터를 좀 사야겠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빠 지갑에서 1,000원씩만 세배오면 1년이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그러니까 SNS 같은 데다가 공지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치킨을 장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투자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라거나요.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신제품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연구비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2만 원씩 저에게 도네이를 해주신 분들께는 선착순 뭐 200분께 2만 원 기부해 주시면 4만 원어치 치킨을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땡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기업체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출시하고자 할 때 이거 대박이야 진짜. 완전 대박 상품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공장을 못 돌려요 당장.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뭐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공지를 띄워서 선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거 원래 18만 원에 팔 건데요. 지금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15만 원에 뭐 한 달 내로 며칠에 발송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통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말 그대로 크라우드잖아요. 군중에게 펀드가 뭐죠? 펀드? 기금, 재정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펀딩은 기금을 마련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얘는 뭐 기금이나 재정을 마련하는 행위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서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4분 남았거든요. 졸라 빨리 해야 돼요. 밑줄 부분 보고 갑시다. 그냥 답만 빨리 찍을게요. crowdfunding이라는 건 be viewed as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주 본 표현이죠. view A as B의 수동형이잖아요. A를 B라고 여기다 regard A as B, view A as B, see A as B, look on A as B 이런 거. 초면이 아닐 거예요. 바쁘니까 안 쓸게요. 그럼 A를 B라고 여기다인데 be viewed as는 여겨지다겠죠. 뭐라고? B라고 여겨지다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democratization 데모크라시가 민주화인 건 다 아시잖아요. 민주주의인 건. 타이제이션 화예요. 민주화네요. 뭐에? 비즈니스 파이낸싱. 회사에 파이낸싱 아까 보셨던 펀딩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회사가 돈을 마련하는 것을 민주화하는 거래요. 민주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가장 큰 위험은 중우정이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단점은 어리석은 쪽으로 갈 수 있다. 포퓰리즘 이런 거. 장점은 뭐예요?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래 문장에 보시면 instead of 대신에요. 대신에. 이거 아니라예요.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instead of나 맨날 써드리잖아요. rather than이나 보이시면 뭐뭐라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란데 이거 그냥 대신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뭐뭐가 아니라라고 해석을 해버리세요. 이게 훨씬 직관적일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restricting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capital 자본이죠. source는 출처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천이고 출처니까 source가 sourcing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자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예요. allocation 할당하는 거네요. 그럼 자본의 원천을 제한하고 할당해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작고 한정적인 소수에다가. 그럼 자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정적인 소수는 누구예요? 은행이죠. 그쵸? 은행의 자본 출처를 은행으로 제한해 놓는 게 아니라 라는 얘기예요. 뒤에 보면요. crowd funding은 empower. 얘는 뭐예요?
권한을 부여하다 이잖아요. 가능케 하다.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everyone의 의미가 뭐겠어요? 민주화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collective, 집단적인 거잖아요. 그럼 집단도 뭐예요? 여럿이 참여하는 겁니다. 얘도 민주화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위쪽에서 보시면요. 정의를 내릴 때 어디 갔니? 콜라보가 있었는데요. 알겠네요. 첫 번째 문장에 대놓고 나오잖아요. 크라우드 펀딩은 새롭고 어떤 방식이다? 협력적인 방식이다예요. 협력을 혼자 해요? 독재는 협력이 아니잖아요. 협력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성향을 가져요? 여러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화의 개념이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은행을 벗어나서 다수의 사람들이 시민이나 대중이나 국민들이 어떤 사업체 혹은 회사나 프로젝트에 돈을 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번입니다. 제일 깔끔하고 간단한 표현인데 일단 많이들 체크하신 3번, 4번 볼게요. 3번은요. 크라우드 펀딩은 reinforce는 뭐예요? 강화하다죠. 강화할 수 있다. conventional 이거 전통적인이잖아요. traditional하고 같은 거. 전통적, 관습적 방법을 강화한다. financing 기금 마련. 돈을 땡기는 전통적인 방식을 강화하지 않죠. 약화하는 겁니다. 은행의 힘을 뺏는 거예요. 4번. crowdfunding keeps social networking from facilitating funding. 그럼 여기는 keep A from B잖아요.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예요. facilitate가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수도 얘가 촉진하다예요.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은 SNS가 촉진하는 거. 자원, 재금은 뭐야? 재정, 기금, 자원, 돈을 마련하는 걸 막는다네요. 반대의 개념입니다. 3번, 4번 둘 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몇 번이에요, 이게? 4번. 이니까 1월 12일 금요일. 그래서 숙제는 5번부터 19 하면 되겠네요. 15개. 그 다음에 일과제가 지난번에 어디까지로 드렸죠? 아이씨, 여기가 아니네. 파일명을 봐야겠다. 일과제 책이 153까지였거든요. 뭐 지난번에 결석자가 많았으니까 일단 제끼고 154부터 해서 15개 갑시다. 얘도 168인가요? 네, 이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어는 몇 봐야 돼요? 오늘 어디 봤어요? 8부터 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8에서 11까지 4개 하면 되겠네요. 고생들 하셨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아, 맞다. 다음 주 여러분들이 보니까 수요일에 공강이 있더라고. 내가 수요일에 시간이 공강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냥 방학맞이 한 명씩 간단하고 무난한 상담 정도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제가 8층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부를게요, 교무필로. 고생하셨어요.